안녕하세요. 당신에게 꿀팁입니다. 오늘은 패키지 여행을 갔을 때 만나는 현지 여행 가이드에 대한 오해와 팩트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제는 해외여행이 흔해지면서 대부분 한두 군데 해외여행을 다녀오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요즘은 자유여행도 많이들 가시지만 처음 해외여행을 가거나 저렴한 패키지로 여행을 가실 때 현지 가이드와 동행하여 일정을 진행하는 여행 상품으로 다녀와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현지 가이드들은 어떤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현지 가이드들의 생활은 어떤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동남아와 유럽, 남미 여행의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동남아 여행 같은 경우 보통 3박 4일 또는 4박 5일 일정으로 저렴한 패키지 여행은 30, 40만원대 가격에 형성되어 있는 상품도 있으며, 유럽이나 남미 패키지 같은 경우 기본 10일 일정으로 300만원에서 400만원의 상품이 시작 가격입니다. 가이드의 행사 유형도 차이가 있는데요. 동남아 상품은 도착지에 도착하면 현지 가이드와 일정을 모두 동행하며 일정 마지막 날 쇼핑샵에 들렀다가 공항으로 끝나는 일정입니다. 유럽 남미 같은 경우 한국에서부터 한국인 인솔자가 존재하며 처음부터 모든 일정을 함께하고, 현지 가이드들은 각 나라마다 중간중간 관광지 설명과 주의사항 등의 안내 위주로 행사하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동남아 현지 가이드의 수익 구조와 생활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동남아 현지 가이드의 수익 구조는 예상하신 대로 쇼핑이나 옵션이라고 하는 추가 액티비티 또는 마사지 상품의 일정 수수료를 받습니다. 예전에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되기 전까지는 흔히 말하는 약팔이 가이드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많이들 사오셨던 라텍스나 인테반 약 같은 특산품을 가이드의 언변에 놀라 한가득 구매하곤 했죠. 하지만 지금은 세상이 변해서 동남아 여행 가서 쇼핑에 많은 돈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현지 가이드들도 절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현지 가이드들은 이제 여행사에서 최저 월급을 지원해주거나 수익 구조를 보장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 비행기가 호텔값보다 저렴한 패키지 상품 보셨을 거예요. 3박 4일 패키지가 30만원이라니 너무 저렴하네 하고 여행을 가보시면 처음에 가이드 기사 팁 불포함으로 $150, $200 정도 돈을 걷습니다. 그리고 아무 액티비티나 쇼핑에 추가 금액 없이 여행을 마무리하고 공항에 도착해보면 매우 어두운 표정의 가이드 얼굴이 보이실 거예요. 나는 가이드 기사 팁까지 주고 여행을 시작했는데 왜 저러지 하실 텐데요. 가이드 기사 팁은 여행사의 트릭 같은 금액입니다. 명칭은 가이드 기사 팁이지만 실제로는 저렴한 여행 상품은 마이너스 상품으로 가이드 기사 팁을 받아야만 마이너스가 메꿔지는 형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지 가이드들은 이 가이드 기사 팁을 받아서 여행사에 돌려줘야 하는 거죠. 결국은 현지 가이드는 3박 4일 동안 영원의 수익과 작은 경비 지출로 마이너스로 일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가이드의 수익성은 물론 가이드 본인의 역량에 따라 다르지만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오해하지 마시라고 알려드립니다. 동남아 현지 가이드들은 수익성은 유럽 남미 가이드들보다 떨어지지만 한식당이나 한국마트 등이 잘 되어 있어서 생활이 편리하고 한국에 오고 가는 게 쉽다 보니 큰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생활비도 저렴하며 행사가 없는 날에 여유롭게 즐기며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 다음 유럽 남미 여행의 가이드 수익 구조는 조금 다릅니다. 처음부터 함께하는 인솔자와 중간중간 쇼핑샵에서 구매하는 상품의 인센티브 및 추가 액티비티에서 발생하는 점은 동일하지만 이 모든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유럽 같은 경우 대부분 3, 4개국 이상 패키지 상품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다른 현지 가이드들이 존재하며 현지 가이드들은 월급제로 수익을 가져가고 인솔자의 수익이 쇼핑샵에서 발생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그리스 같은 특정 나라에 오래 머무는 상품 같은 경우 현지 가이드의 수익 구조는 동남아와 비슷한 형태를 띠지만 쇼핑의 비중이 매우 낮으며 액티비티의 인센티브가 주 수익 구조입니다. 유럽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누구나 하루 이틀 연찬해서 갈 수 있는 여행 상품들이 아닙니다. 최소 10일에서 길게는 20일 이상 진행되는 상품들 같은 경우 금액도 수백에서 천만 원이 넘어가지만 그만큼 업무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여행을 가게 되죠. 그렇다 보니 가이드에게 조금씩 팁을 준다고 해도 금액이 남다르죠. 이는 곧 현지 가이드들의 수익성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유럽이나 먼 나라의 현지 가이드들은 높은 금액의 생활비를 충당하며 살아야 하고 한식은 찾기 힘들며 동남아처럼 쉽게 한국에 오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외로움도 많이 느낍니다. 또한 쉬는 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휴양지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못 버티고 한국에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패키지 여행 가이드들의 수익 구조나 생활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저도 가이드 경험이 있고 주위에 아직 가이드 일을 하시며 사시는 지인들이 많습니다. 여행 가이드는 매우 매력적인 직업이지만 장단점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또한 손님의 입장에서 가이드를 볼 때 수익 구조에 대해 조금이나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봐주셨으면 합니다.
가이드들도 나름 고충이 많고 힘들게 살아가는 한국인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다음 시간에는 국제 결혼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